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클래스를 작성하는 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게시글이라는 형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글 번호, 그 다음에 제목, 작성자, 내용, 작성 일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밖에 생성자, 게터, 세터, 그리고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콘스트 글 1번은 new 게시글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이제 이 형태에 따라서 객체를 여러 개 만들면은 이제 이게 게시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게시글 수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쳐보죠. 자,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여기서 게시글 수가 5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글 1번이라고 하면 글 1번이라는 객체 안에 이 변수들이 이 안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게시글 수, 글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작성일시, 그리고 글 2번의 객체가 있다면은 그 안에 요 5개의 변수가 또 똑같이 존재해요. 6개네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글 1번에 대한 게시글 수와 글 2번에 대한 게시글 수는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 글은 5죠. 여기에다가 5 집어넣고 여기도 5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객체가 게시글 수를 다 5개다 라고 변수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게시글 수라고 하는 변수를 모든 각각의 글 객체가 독립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글 1번이 있고 글 2번이 있고 글 3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객체가 있을 때 글번호, 제목, 작성자, 내용, 작성일시 같이 각각의 객체가 독립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정보도 분명히 있지만 이 객체가 공유해야 되는 정보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체 게시글 수는 5다라고 해놓으면은 이 정보를 얘네가 다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글 1.5 게시글 수라고 해도 얘를 가리키고 글 2. 게시글 수라고 해도 얘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객체들이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 간의 공유 정보를 가리키는 키워드가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변수 앞에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서 만들어요. 그럼 얘를 정적 변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테이틱이란 키워드가 만들어진 변수는 모든 객체들이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싸움이 발생을 해요. 이게 과연 글1에 대한 게시글 수냐, 아니면 글2에 대한 게시글 수냐. 어디에 속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공유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어느 객체에 소속시키지 말고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자. 게시글 점 게시글수.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클래스에 속한 변수나 함수에 스테이트 키워드를 접목하면 걔는 그래서 공용 정보이기 때문에 객체를 안 만들어도 쓸 수 있어요. 객체 생성에 상관없이 클래스 이름을 통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정적 기능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객체 간의 공유 자원이 됩니다. 커스터머라는 형태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는 이제 손님의 이름, 그리고 생성자와 게터, 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만약에 내가 5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손님이 5명이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매장에 이제 손님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요. 뉴에서 객체를 만들면서 이제 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요. 그럼 이제 매장에 손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매장에 한 명, 또 손님 객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손님이 2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 손님한테는 1명이고 요 손님한테는 2명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객체가 2개가 들어가면 얘를 봐도 현재 손님 2명이구나, 얘를 봐도 현재 손님 2명이구나, 이렇게 인지가 돼야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멤버 변수를 샵 카운트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손님의 수예요. in에서는 이제 손님이 1명 추가된 거니까 dis.count를 1 증가시키고요. out에서는 count를 1 뺐어요. show state는 손님의 이름과 전체 손님 수를 출력하게 한 겁니다. 자, 손님 1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요. 이 객체의 멤버 변수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i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안에서 카운터를 1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c1.showState라고 하면은 손님 1이고 그 다음에 전체 손님 수는 1명이다 라고 출력이 돼요. 여기서 카운터를 1 증가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손님 1 입장에서는 전체 손님 수는 1이에요. 자, 손님이 1명 더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네임 변수가 손님 2였고요.
C2에서 i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이 안에서 또 카운터를 1 증가시키죠. 근데 아까 제가 샵을 붙여서 이제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손님 1의 카운터와 손님 2의 카운터는 서로 독립적인 정보예요.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님 2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에서 1 증가한 거는 그냥 얘가 갖고 있는 변수고, 손님 2 입장에선 카운터가 또 증가했으니까 얘도 1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에 손님이 2명이 들어갔는데 서로 공유되는 정보가 아니니까 손님 쇼 스테이트를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카운터 플러스 1, 얘가 갖고 있는 카운터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그냥 서로 전체 손님 수는 1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변수에 이제 스테이틱을 붙일게요. 스테이틱이 붙으면은 객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손님 1 객체가 만들어지죠. 자, in을 하면서 이제 카운터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손님 2가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카운터가 플러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틱 키워드가 붙으면 카운터라는 변수가 여기에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객체에 걸쳐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C1.in이라고 했을 때 카운터가 1 증가해서 여기는 1이 된 거고요. 0에서 1 증가한 거고, C2에서 카운터를 또 1 증가시키면은 여기서 또 1 증가시키면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만 실행하면은 손님 1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카운터가 이제 1로 보이는데, 손님 2가 들어가면서 진입을 하면 C1과 C2가 갖고 있는 카운터는 모두 2가 된다는 거죠. 공유 정보를 갱신하기 때문에. 자, 어디가 드래그가 됐나봐요. 이렇게요. 전체 손님 수가 이제 두 객체 모두 2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코드는 전부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손님을 세 번째까지 이제 생성하고서 C1, C2, C3를 만들면 이제 전체 손님 수가 모두 3이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모든 객체가 공유하기 위해서 쓰는 게 스테이틱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페이지를 만들면서 이거를 그렇게 쓸 일이 많진 않아요, 사실은. 자, 아웃으로 호출하면은 이제 손님들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손님 수가 이제 손님 1, 2, 3가 전부 1명으로 알고 있죠. C3가 아웃됐고 C2가 아웃됐으니까요. 생성자라고 하는 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객체를 만들고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게 변수 개수만큼 라인 수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한 라인으로 퉁치려고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getter하고 setter는 변수의 값을 무분별하게 대입하는 거를 뭔가 중간에 검사하는 루틴을 넣기 위해서 만든 거다. 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 같은 경우는 기능을 확장하거나 내가 손댈 수 없는 소스의 기능을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통 기능을 모아놓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정적 멤버 변수, 스테이틱은 이제 공통 기능을 공통 속성, 멤버 변수요. 주로 속성이에요. 공통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 뭐 이렇게 이제 쓰임새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놓고 나서 이거 언제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이 개념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이 개념들이. 원래는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걸 되게 당연하게 쓰고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개념이 들어온 지가 이제 겨우 한 10년이 아직 안 됐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10년이 안 됐으면 되게 얼마 안 된 거예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런 개념들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속이 돼 왔어요. 이것들이 전부 클래스를 작성하는 기법들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해요.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우리가 쓰는 그 디자인 용어가 아니에요. 설계란 뜻이에요. 이게 대충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다루는 게 한 31가지 정도 돼요. 대표적인 거 한 15가지, 14가지 정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3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적용을 해서 용도에 따라 클래스를 작성하는 패턴이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본 템플릿이 다 정해져 있고요. 여기만 바꾸세요 라는 식으로 다 돼 있어요. 뭐 제가 급하게 이제 인터넷에서 좀 찾은 건데 보면은 이제 뭐 생성, 행동,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하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애고요. 추상 팩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패턴은 구현을 못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추상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타입스크립트가 하면 생겨요. 팩토리 메서드 패턴 뭐 이런 게 있고요. 템플릿 메서드 반복 계속 쭉 나가죠. 옵저버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도 기억도 안 나는 것들 되게 많네요. 프록시 패턴, 컴포지 패턴, 어댑터 패턴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일단 싱글톤 패턴. 이거는 내가 자주 쓰는 공통 기능, 공통 함수들 있죠. 공통 함수들을 모아놓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프론트엔드에서는 없는 개념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요. 자, 전통적으로 HTML하고 CSS하고 자바스크립트는요, 하는 기능이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입력. 사용자로 알고 뭔가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출력이에요. 프로그래밍 입장으로 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목적은 요 두 개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냥 여기에 사람들이 괜히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이것저것 디자인적인 요소를 덧붙이긴 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요 두 개예요. 근데 우리가 HTML 폼 태그에서 뭔가 열심히 입력하고 뭐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입력받은 걸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엔가 리뷰를 작성을 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웹페이지에 보여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새로 고침하면 다 날아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웹사이트들 동작하는 거 보면은 저장이 멀쩡히 되고 있죠. 출력을 한다는 거는 어디엔가 저장된 내용을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의 기본 목적인데 매우 아쉽게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이걸 직접적으로 못합니다. 프론트엔드는 다루진 않지만 백엔드 쪽에서는 뭔가 이제 내용 컨텐츠를 저장하기 위해서 원통으로 그래요, 보통.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흔히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SQL이라고 하는 코딩 언어를 통해서 다루고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따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SQLD라고 하는 자격증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제 백엔드 개발 수업할 때는 백엔드 코딩 못하는 건 용서가 되는데 SQL 못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교양 과목 같은 거고요. 물론 프론트 쪽은 SQL 직접적으로 안 다뤄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쪽에서도 SQL은 기본 과목으로 쳐서 요즘 이제 기본 과목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풋, 아웃풋을 죽었다 깨도 못해요.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취급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중간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인풋과 아웃풋을 대신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애가 생겨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이쪽으로 전송을 해요. 그럼 얘가 그걸 받아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대신해줘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꺼내서 이쪽으로 또 전송을 해줘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그걸 받아서 HTML, CSS를 통해 출력을 해줘요.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걸 보는 거죠. 이게 화면에 드러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백엔드라고 해요. 요즘 이제 코딩할 때는 이제 이렇게 짭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예 이렇게 업무 파트가 나눠져 있죠, 아예. 근데 프론트엔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백엔드 개발자들의 작업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백엔드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백엔드에 귀속되는 하나의 부품이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백엔드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백엔드가 자기가 갖고 있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꺼내서 보여줘요. 여기서 입력을 받고요. 이걸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전송을 안 해도 되죠.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꺼내서 다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혼자 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좀 나눠서 짜자라고 해서 이거를 부분을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패턴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저장하는 부분을 DAO 패턴이라고 해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담당하는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케어하는 애를 모델. 그리고 여기는 화면을 담당하는 거니까 뷰. 이렇게 해서 MVC라고 해서 세 군데로 나누는 MVC 패턴이 있어요. 백엔드 애들이 가장 죽어라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MVC 패턴, DAO 패턴, 그 다음에 결제를 위한 프로세스와 회원가입을 위한 프로세스와 장바구니에 담는 프로세스가 똑같진 않겠죠. 용도가 다르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구현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서 처리 로직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에 따른 처리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래요. 이건 업무 처리예요. 업무 로직. 이 업무 로직을 구현하는 방법을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비스 패턴이라고 부르고요. 이 서비스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 봤었던 추상화라는 개념이 쓰이고요. 자,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클래스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기본 확보 잡아놓고 여기만 필요한 만큼 고치세요라고 수업이 진행이 돼요. 왜냐면 이게 한 30년 정도 가까이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다들 짬밥을 굴려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커다란 템플릿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이 디자인 쪽으로 일도 많아지고 갑자기 이제 옛날에는 요거 3개만 조합해서 했으면 됐었는데 갑자기 얘가 막 커지더니 리액트라는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다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얘 분리하자 라고 해서 뷰라는 부분만 따로 업무를 분리를 해요. 그게 지금의 프론트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만드는 애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사실 비중이 제일 컸는데 이걸 갑자기 일을 툭 하고 떼버린 거예요. 갑자기 일이 줄었어. 근데 월급은 안 줄어. 엄청 꿀. 진짜로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의 일도 많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웹페이지 하나만 만든다라고 보면 백엔드 개발자는 일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사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를 까발리는 순간 월급 주니까. 그래서 요즘 백엔드 공부하는 친구들도 사실 옛날보다는 수업량이 줄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나질 않았는데 이제 AJAX라고 하는 기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뭔가 큰 그림이 안 보이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계속 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고서 얘를 봐야 맞는 건데 왜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짜여져 있던 거에 부분을 띄어냈으니까. 근데 이 부분 없이 그냥 전체의 일부만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뚜렷하다라는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그때 가면. 최대한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만큼 일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일이 요만큼이 줄어들었으니까 편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새로운 업무로 나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직종도 생기고. 그럼 프론트 개발자 입장에서는 옛날하고 비교하면 일이 줄잖아요. 상부상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프로그래밍 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개발을 그만두거나 치킨집을 차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직급이 위로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코딩을 안 하거나 이제 그래서 직접적으로 코딩을 안 하고 지금은 요거랑 요만큼만 프론트와 백엔드만 한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옛날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웃긴 현상이 발생을 해요. 원래 하나였던 애를 두 개로 분리해서 하다가 이거를 자기들끼리 갑자기 또 합쳐요. 그래서 풀스택이래. 사실 이게 되게 웃긴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혼자 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쪼갰다 붙였다 막 난리가 나더니 갑자기 없는 용어가 틱틱 생기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프론트를 제대로 하려면 백엔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프론트에서 이러한 처리 로직이 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요. 또 하나는 백엔드를 공부하려고 해도 프론트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론트랑 백엔드를 테니스 코트에서 서로 이제 테니스를 같이 치는 거라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사람이 공을 치는 거에 따라서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오겠구나 예측이 되잖아요. 이쪽이 백엔드고 이쪽이 프론트예요. 상대방이 보여야 내가 대응을 하는데 한쪽만 공부하면 이거예요. 여기에 그냥 공 발사하는 애만 있어. 어느 쪽으로 공이 올지는 모르겠고 그냥 공이 아무 때나 발사돼. 난 받아서만 쳐야 돼. 상대방이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방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부서가 다르다고 해도 나랑 협업하는 부서인데 저쪽 부서가 무슨 짓 하는지는 알아야 내가 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싸우기밖에 안 해요. 서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태초의 웹사이트는 HTML과 CSS가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 뭐 jQuery 같은 게 좀 지나왔죠. 그리고 ASP, JSP, PHP 웹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전통의 그 백엔드 3대장. 나중에 Node.js가 나왔고요. 리액트는 한참 나중에 나왔어요. 이게 출시한 순서예요. 리액트 설명을 보면은 책 앞에 이제 소개글을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쉽고 빠르대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지들이 쉽고 빠르대요. 근데 막상 해놓으면 안 빨라요. 안 쉬워요. 어려워 죽어요. 이게 엄청난 사기 멘트거든요. 저는 리액트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 안 받았어요, 진짜. Node.js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공부하는데. 왜냐? 모든 기술이요. 기존의 기술을 알고 있다면 배우기 쉽습니다요.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지금 자바스크립트 옛날 거를 그렇게 파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 클래스를 작성할 때는 통칭 31가지 패턴들이 있고요. 기존의 백엔드 쪽에서는 이제 크게 싱글톤, 얘는 그 다음에 MVC, DAO,
그 다음에 서비스, 뭐 이런 패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앱을 만들 때는 나중에 이제 이 MVC가 발전해서 MVVC라느니 MMVC라느니 뭐 이런 패턴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옵저버 패턴이라는 게 생겼어요. 안드로이드 쪽에서 유행하던 패턴인데, 리액트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면은 그런 질문 되게 많아요. 리액트를 MVC 패턴으로 짜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리액트 자체가 이 MVC에서 V만 분리해낸 애기 때문에 리액트는 MVC라는 개념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내가 뭐 이메일 중복 검사 패턴, 이메일 패턴 검사, 숫자 여부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쓰이는 공통 기능들을 만들 때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싱글톤이라는 패턴을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이 싱글톤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페이지마다 클래스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지 2, 페이지 3,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서 이제 뭔가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사용자 입력을 받게 되면은 한글만 입력하세요, 뭐 영어와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메일 형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입력 형식을 검사하는 기능들을 내가 사전에 함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클래스로 짜요. 클래스에 한글 검사, 영문 검사, 뭐 이메일 검사,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막 메서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입력 단계가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에서도 그 객체 하나 만들고, 여기서도 객체 하나 만들고, 여기서도 객체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함수라고 하는 애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결과값을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함수를 페이지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객체 하나를 페이지마다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뭐 컴퓨터 입장에서는 객체를 여러 개 안 만드니까 쓸데없이 메모리 같은 거를 낭비하지 않는 거죠. 만들어 놨던 거를 계속 재탕할 수 있으니까. 요 개념이 싱글톤이에요. 하나의 객체가 여기저기서 계속 재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만 만들어 놓고 모든 페이지마다 공유한다. 이거 아까 제가 스테이틱 개념 설명드렸던 거랑 그림이 비슷하죠. 그래서 싱글톤의 핵심 개념이 스테이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그 리액트 공부 거의 끝판왕 가면요, 거의 리액트의 끝판왕이라는 애가 있어요. 리덕스라는 애가 나와요. 아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얘가 이 옵저버 패턴을 약간 비슷하게 따라가요. 근데 이 패턴이라고 하는 애는 이해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당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 템플릿이 주어졌을 때, 아, 여기만 바꿔서 작성하면 되는 거. 일단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렇게 하고 몇 년 쓰다 보면은,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 작성되어 있는 패턴들 이해하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은 걸렸어요. 일단 외워서 썼습니다. 이거 가끔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공부할 때 그게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적응을 먼저 하세요. 적응하다 보면은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디자인 패턴만 해도 그 전공 한 학기 수업이라서. 자, 그럼 이제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것만 마저 보면 되는데요. 녹화 잠깐 멈추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 15분에 예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하시는데 잠시만요. 여기 8번 예제 보면은 여기 어택 뒤에 플러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잘못 들어간 거예요. 플러스 기호는 빠져야 됩니다. 이 파일은 제가 지금 다시 만들어서 단톡방에 지금 따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싱글톤 패턴이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객체 지향 개념에서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인스턴스하고 객체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객체가 오직 한 개만 생성되는 클래스 작성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싱글톤 패턴을 따르는 경우는 생성자가 여러 차례 호출되더라도 실제로 생성되는 객체는 단 하나이고요. 최초 생성 이후에 호출된 생성자는 최초에서 만든 거를 그냥 리턴만 한다. 공통 기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객체가 단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을 보장하고 싶은 경우에 싱글톤 패턴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뭐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객체를 우리가 만드는 케이스가 두 가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경우. 전통적인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제 DAO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 패턴을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전용 방법으로 JSON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기준으로 페이지를 구현하는 경우. 페이지를 구현할 때 예전 같으면은 이제 MVC라고 하는 패턴을 사용하는데 프론트엔드는 이 V만 따로 분리해낸 거기 때문에 MVC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었죠. 뭐 그 밖에 이제 상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속이 적용된 추상화 이런 개념들을 쓰면은 페이지를 구현할 때 되게 소스 작성이 극단적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은 막 코드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다르게 해도 되고 막 이렇게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나? 이런 느낌이요. 근데 이 패턴은요, 그러한 의문점을 극단적으로 없애요. 왜냐면은 얘네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코딩을 안 하면은 그냥 에러거든요. 작성 방법을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설명할 때 보면은 코드 품질을 균일화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말은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실상을 보면은 알고 짜건 모르고 짜건 어차피 코드가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추상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작성하는 개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코드 품질이 좀 나눠져요. 자, 그 밖에 이제 나머지 이제 나한테 필요한 어떤 내가 기능을 구현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거는 뭐 로그인 될 수도 있고 우편번호 검색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 중복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능들 있잖아요. 이 기능을 구현할 때는 기능별로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겠죠.
이 함수들을 좀 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컴퓨터의 메모리, 컴퓨터 자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램카드예요. 컴퓨터에 장착하는 램카드를 프로그램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쓸데없이 낭비하는 게 없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만약에 16기가 램이 장착돼 있다 혹은 32기가의 램이 장착돼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는 전부 이 램카드의 용량 일부분을 소비하면서 실행을 해요. 컴퓨터 그 성능 확인하는 거 보면 여기 보면은 컴퓨터 메모리가 전체가 지금 제 컴퓨터 기준으로 16기가짜리가 지금 장착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7.6기가 즉 48%를 지금 사용 중이래요. 프로그램을 많이 띄워놓을수록 이 소비량이 더 늘어나요. 그럼 이게 꽉 차면 100%가 되면 컴퓨터는 그때부터 엄청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할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컴퓨터의 메모리가 여러분들 수학 계산할 때 써야 되는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장에 페이지가 넉넉하면은 내가 막 계산을 연습장에 해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습장에 다 썼어. 그럼 그때부터 모든 계산을 여러분들은 암산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속도 안 나오겠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 쓸데없는 낭비를 안 하려고 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제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실행을 해요. 만약에 얘를 카카오톡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이 메모리에서 5기가를 사용했다고 치죠. 그럼 카카오톡을 2개 띄우면 10기가 쓰는 거죠. 또 띄우면 15기가 쓰는 거죠. 16기가밖에 없는데 그러면 컴퓨터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싱글톤을 만들어요. 어떤 식이냐? 카카오톡 백날 실행해보세요. 한 개밖에 못 띄워요. 2개 이상을 띄우면 그때부터 낭비니까요. 물론 컴퓨팅적으로 이거를 강제로 여러 개 띄우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가끔 아이디 여러 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건 약간 그 비일반적인 방법이니까 논외로 하고요. 실제로 갤럭시 폰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2개 실행시킬 수 있더라고요. 갤럭시 23부터 그 기능이 있어요. 카카오에 그 하나는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고 하나는 아이디 또 만들어서 로그인해서 한 폰에서 카톡 2개가 돌더라고요. 자, 그래서 싱글톤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조금 전까지 열심히 말씀드린 거고요. 메모리 낭비가 적으니까 당연히 속도의 측면에서, 실행 속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고요.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전역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하고 데이터 공유도 좀 쉬운데 요거는 크게 무시하셔도 되고 메모리 낭비를 줄이고 속도 측면에 이점이 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자,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패턴이에요. 클래스를 작성하는 패턴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기능을 만드는데 우편번호 검색, 아이디 중복 검사, 이미지 슬라이드, 그 다음에 뉴스 스티커. 네이버 메인에 보면 뭐 뉴스 기사 이렇게 한 줄 나왔다가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뉴스 기사 하나씩 바뀌는 거 있죠. 그걸 뉴스 스티커라고 해요. 그 다음에 광고용 배너. 뭐 메뉴 애니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게 될 거 아니에요? 좀 나열하는 게 두서없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제 그룹을 묶는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가입할 때 쓰는 기능이니까 join, 뭐 helper. 이런 거는 화면을 구성할 때 쓰는 거니까 뭐 UI helper.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한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싱글톤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용도로 만드는 클래스는 전부 뒤에 헬퍼라고 이름을 붙여요. 기준은 저거예요.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이런 기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능을 나 다음번 웹사이트에서도 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미리 소스를 따로 작성을 해 넣어서 나중에 파일 복사해서 가져가는 거죠. 모든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자기만의 그 함수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게 매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에 쓰는 이런 헬프 모음은 모르긴 해도 거의 한 15년째 갖고 온 거예요. 최소. 한 5년 차쯤에 하드 한번 날려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새로 만들어갖고. 자, 작성 방법은요. 클래스를 짜고요. 스테이틱으로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스테이틱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데 이 메서드의 이름은 getInstance라고 보통 이렇게 짜요. 메서드 이름은 사실 뭐가 됐건 상관없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객체를 가져오는 애라고 해서 getInstance라고 짭니다. 자, 이 current라고 하는 요 클래스는요. 처음엔 비어 있어요. 나중에 할당해야지 하고 비워놨어요. 얘를 호출해요. 자, put.current 얘죠. 얘가 비어 있다면 얘한테 이 전체 클래스의 객체를 넣어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스테이틱이 붙은 애들은 객체 생성 여부와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메모리 구조상으로 보면은 얘는 물리적으로는 이 소스 파일 안에 들어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제3의 독립국가예요. 객체랑 상관이 없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해서 얘한테 객체를 넣어요. 얘가 이제 뭔가 채워진 거죠. 그래서 이 채워진 거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to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선가 얘를 또 호출해요. 자, 그러면 이게 딱 실행을 하려고 봤는데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몇 개 만들고 하나가 공유되죠. 근데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널이 아니죠. 그럼 요 입부분은 건너뜁니다. 그럼 아까 만들어 놨던 걸 다시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같은 애예요. 이렇게 짜면 getInstance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한 번 만들어 놓은 객체를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계속 써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를 여기저기에 그냥 돌려막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복 생성을 안 해서 메모리 낭비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put.getInstance라고 호출하면은 객체를 내가 3개를 생성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가 돌려막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싱글톤 패턴 짠다라고 하면 그냥 요 코드만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앞으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기능들을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면 돼요. 자, 예시예요. 계산기를 위한 CALC라는 클래스를 짜고요. 스테이틱으로 샵Current, getInstance. 얘가 널이면 할당을 하고 그리고 리턴해라. 그럼 할당을 한 이후에는 얘는 더 이상 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요 if문은 건너뛰니까 계속해서 얘를 돌려막기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클래스에 포함하고 싶은 메서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calc.getInstance라고 해서 리턴 받아서 c1.플러스 또 리턴 받아서 c2.마이너스. 객체 만드는 게 아예 귀찮으면 요거 소거해 버리세요. 그래서 요 코드가 요 자리에 바로 가면 돼요. 이렇게 붙여서 바로 메서드를 붙이는 거죠. 왜냐면 이 getInstance의 리턴이 객체잖아요. 객체.메서드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객체로 리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서드의 리턴 값이 객체라면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이거를 메서드 체인이라고 그래요. 이 메서드 체인 문법을 정말 좋아하는 게 jQuery예요. jQuery가 메서드 체인을 정말 많이 써요. 자, 요 내용을 지금 당장 이거를 언제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난해하실 거예요. 여러 번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커다란 이론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다음 주쯤부터 이제 HTML하고 같이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예제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작성되는 싱글톤 클래스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utilhelper라고 해서 잡다한 기능들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getQuery, getCookie, setCookie 뭐 이런 식으로 잡다한 기능들을 모아 놓은 함수가 하나 있고, regxhelper 이것도 지금 싱글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regxhelper라고 해서 싱글톤으로 작성을 해놨거든요. 얘는 이제 뭐에 쓰냐, 인풋 태그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글자 길이수 체크, 글자 수 미만인지 검사, 두 값이 똑같은지 검사, 비밀번호 중복 확인 같은 거 할 때요. 라디오 같은 체크박스가 선택된 게 있는지 검사, 최소 선택 개수 제한, 최대 선택 개수 제한, 이거는 드롭다운에 선택된 게 있는지 뭐 검사, 숫자로만 입력했는지, 영문으로만 입력했는지, 한글로만 입력했는지, 숫자와 영문으로만 입력했는지, 한글과 숫자로만 입력했는지, 이메일 형식에 맞는지, 핸드폰 번호 형식에 맞는지, 집전화번호 형식에 맞는지, 핸드폰 번호와 집전화번호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지, 이런 것들은 뭔가 입력받을 때마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수를 여러 개를 짜야 돼요. 왜냐면 이건 내가 앞으로 프로젝트 할 때마다 써야 되니까. 이런 함수들을 비슷한 유형으로 모아놓는 방법론이 싱글톤 클래스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장 실무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자, 이게 보통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데, 원래 이 클래스하고 객체라는 단원이 보통 한 2시간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거의 한 6시간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자세하면 좋죠. 자, 요거 하나만 지금 보시고요. 쉬는 시간을 5분만 측정할게요. 그래서 5시 15분에 10단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단원까지는 좀 넘어가야 해서요. 이따 뵐게요.